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댓글을 보니까 극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좀 많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극장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에 25살에 극장에 들어갔어요. 갈갈이 홀. 근데 저는 개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통 극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개그를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개그학과에 나왔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개그 동아리를 하고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 조금 드문 케이스긴 하죠. 저는 개그를 아예 모르고 그냥 술자리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을 그냥 웃기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지, 개그는 연기잖아요. 막 연기를 하고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디션을 봐야 된대요. 어떻게 이상한 명시 같은 오디션을 했는데 갈갈이홀 이사님이 그냥 좋게 봐주셔서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손님이 와야 돌아가는 극장이기 때문에 저번 린생썰 2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적으로 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공연이 1시간 반인데 이 안에 한 4개 정도의 코너는 극장 사람들이 전부 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고정 코너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4주 동안 공연을 봅니다. 대기실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쫙 들어가고 맨 나중에 저 혼자 맨 뒷자리로 가가지고 되게 어둡거든요. 구석에서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거예요. 이거를 4주 동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는데 나중에는 사실 사람이란 게 똑같은 게 한두 번이라도 반복되면 질려버리잖아요. 나중에 안 웃고 그냥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 4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때 가장 많이 극장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좀 보고 말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 걸지 말라는 규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 안 걸고 전 동기가 없었거든요. 저 혼자 그냥 계속 이러고 공연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먹고 다시 공연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평일에는 2번만 하면 돼요. 주말에는 5번을 봐야 돼요. 그렇게 힘든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대기실에 이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개그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웃기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웃기다라고 말을 많이 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집단이잖아요. 정말 또라이들만 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웃음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개그맨 분들이나 그런 개그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TV 보다가 웃기도 하지만 다른 포인트에서 웃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수감이라고 해요. 선수감. 예를 들어 무슨 개인기 했어요. 그러면은 너무 선수감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쨌든 대기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규율도 엄한 곳이고 이미 이 무리는 다 친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저 혼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압박감이 심했죠. 심리적 압박감이. 대기실에 들어가서 진짜 차렷하고 딱 주먹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무릎에 대고 이러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사님이 불러요. 야, 신빙 왔다. 무대에 앉아있어봐 하면 진짜 40명이 무대에 바바박 앉아있고 개인기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불렀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개인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운 되게 좋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우리 내일 바로 MT가 나 아무도 안 친한데 2박 3일 동안 MT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습니다. 사실 록 같았죠.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 생각했어요. 버스에서 내 옆자리에 누가 앉긴 할까? 씨부러 나 이사님 옆에 앉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진짜. 그 다음날에 돼서 이제 MT를 갔어요. 근데 이 개그하는 사람들은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술을 아예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 거절하고 다니기도 정말 힘들고 눈치 보이더라고요. 저 새끼 뭐야, 왜 분위기 있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제가 군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19가 정상인데 480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지 마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마 다행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무슨 막 조 짜가지고 개인기 해야 되고 코너 짜가지고 코너 해야 되고 그 수영장 있거든요. 저기 수영장에서 막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쭈뼛쭈뼛 서 있다가 저기 수영장에서 사람들만 놀고 있길래 봤는데 진짜 눈이 이렇게 되고 다시 쳐다보게 된 거예요. 미끄럼틀을 누가 한 명 내리고 뿅 하고 날아가는데 로추가 보이면서 날아간 거예요. 보니까 남자애들 그냥 다 벗고 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밖에 없어서 그렇게 논 거였어요. 일반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가 통으로 다 밀렸었거든요. 나도 저 가서 벗으라면 벗어야겠지. 그렇게 아주 록 같은 살면서 개 힘든 2박 3일이 지나가고 다시 극장으로 복귀를 했죠. 극장 생활은 어떠냐면은 그냥 반지하 생활이에요. 극장이 반지하에 있었거든요. 이제 공연을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토일 다 했어요. 평일에는 2번 했어요. 2번. 6시랑 8시 이렇게 1시간 반씩 공연을 했고 주말에는 5번. 12시부터 1시 반, 1시 반부터 3시 쉬는 거 없이 중간에 딱 10분 정도만 사람들 이제 내보내고 들어오고 딱 10분 컷으로 해버리고 나머지는 싹 다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정말 죽어요. 밥도 못 먹을 때도 많고. 저는 이제 거기서 막내 짬찌잖아요. 대기실 들어가면 큐시트란 게 있어요. 이런 데다가 이제 보드마커 같은 거 해놓고 첫 번째 코너 이름, 두 번째 코너 이름, 세 번째 코너 이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큐시트 옆에서 대기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나와서 바람잡이 바람하잖아요. 바람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암전 다 어두워지면서 빠세 호 이 노래 나오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저는 다음 코너를 외쳐야 돼요. 코너 이름이 말하는 대로거든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 돼요. 이것도 안 외치면 개 털려요. 공연이 딱 끝나면은 저는 이제 남아서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냐, 고정 코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고정 코너들을 연습을 해가지고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또 연기가 처음이었잖아요. 코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비라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선비 복장을 입고 근엄하게 이제 커튼 뒤에서 딱 공연이 시작하면 나와요. 아이 한양 가는 길에 길을 잃어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런 멘트를 쳐야 되는데 이런 그 약간 사극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개 영신처럼 내가 이 한양 가는 길에 길을 잃어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 이지가 막 해서 다 떨어지고 개 털리고 혼나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고 드디어 이제 처음 무대에 올라가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절면 어떡하지?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녹화 방송이고 앞에 관객들이 없으면은 절면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절어가지고 분위기가 쌓여지는 순간 여기 앞에 있는 수십 명의 관객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압박감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압박감이거든요. 첫 무대에 이제 나가가지고 성공적으로 딱 해서 사람들을 웃겼어요. 근데 그때 그 희열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잘한지 뭘 한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터진 그 웃음소리가 정말 잊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무대에 오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코너를 검사를 하고 내가 만든 코너로 올라가서 웃기기도 하고. 이거는 또 달라요 느낌이. 고정 코너 원래 있는 코너들은 사실 애초에 검증된 것들, 이거는 연습만 하면 누구든 다 웃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짠 코너로 무대에 서가지고 웃기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메이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희열이 다르니까 그것도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 같은 게 뭐냐면 바람잡이입니다. 소극장 공연 같은 거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람잡이 분들 정말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각본들이 다 짜여져 있어요. 흐름이 뭐 선물 타임,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드립, 네 번째 드립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또 더 추가해서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딱 그것만 해가지고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있는 거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를 좋아해서 개그맨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말하면서 웃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개그맨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잡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잡이를 막 연습을 했어요. 한 3번인가 떨어졌다가 이것도 다 극단원들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번째에 붙어가지고 처음 바람을 잡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코너 짜고 막 나가서 웃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람을 많이 잡았어요. 앞에 사람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그냥 빵빵 터트려 간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거의 3년 차쯤 됐을 때 우차사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공개 코미디가 굉장히 많이 죽었을 때예요. 저 딱 들어오고 나서 6개월 정도 안 있을 때 죽었어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이 극장이 죽은 게 저 때문이란가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어디 하잖아요. 그럼 거기 매출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정말 한두 번이면 되는데 4번인가 5번인가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옷가게가 되게 잘 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한 달 일했거든요. 2달 뒤에 갑자기 망한다고 잘린 거예요. 그냥 저를 정리하려고 하려는 멘트이신가 보다 했는데 2달 뒤에 진짜 없어졌어요. 가게가. 카페도 하나 말아먹었고요. 제가 말아먹은 게 제가 알바로 가서 말아먹었어요. 저희 사촌형 가게도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어요. 공휴일 전날 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윤성아 바쁘다 열심히 하자 했는데 그날 진짜 매출이 형이 장사하고 3년 동안 최악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날 제가 끝나고 형한테 말하니까 그래 이 직원을 뽑다 보면 네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저 갈가리홀도 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없어졌거든요. 저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부터 개그계가 죽기 시작하고 극장 시장이 좀 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 그래 다 우연인갑다 그냥 타이밍이 이랬나 보지 다 우연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극장이 결국에 없어지고 저는 이제 그때 스탠드업 코미디를 잠깐 하려고 빠졌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쪽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극장이 없어지고 마지막 공채 시험이 갑자기 뜬 거예요. 개그 콘서트에서 뽑는다고. 개그맨 시험이 1, 2, 3차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항상 3차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3차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2차에서 거의 대부분 떨어지는데 2차까지는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더 할 수 있었다는 꿈도 놓지 않았고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만약 2차에서 그냥 계속 떨어졌다면 저는 이렇게 계속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3차까지 갔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사람을 웃길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개그맨 시험도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울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볼까 해서 자유여행을 보통 제 나이 때 가잖아요. 패키지는 좀 어르신들이 가는데 엄마가 패키지가 정말 싸게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터키에 가게 됐어요. 터키에 갔는데 제가 터키에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날 뭐가 되냐면은 터키에서 IMF 같은 게 터졌어요. 그래서 버버리 대란이 한때 일어났어요. 그때가 딱 그때예요. 그래서 첫날 도착해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그때는 1달러에 예를 들어 1리라인가 3리라 이런 기준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날 1달러에 6리라가 돼 있는 거예요. 반절이 된 거예요. 물가가 1.5리터 생수 있잖아요. 이런 게 100원인가 이랬어요. 그때 당시. 그때 저 생각 들었죠. 내가 이거 트리키에지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왜 하필 터키에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터키 유튜브를 조금 했었어요. 극장에 있을 때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극장에 있다가 터키 사람인데 한국을 좋아하는
터키 유튜버가 놀러 왔어요. 굉장히 터키에서 유명한 유튜버였는데 그때 누구랑 왔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알파고씨 있죠. 알파고 형님이랑 그 터키 유튜버 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와서 저희 개그 공연을 보고 쿠키 커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식이 있어요. 걔 같이 극단원이거든요. 경식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터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저희 둘을 팔로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야 이거 뭐지 하고 터키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K-팝에 정말 미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터키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터키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야 이거 터키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한국에서 유튜브를 해보자. 저랑 경식이랑 유튜브를 잠깐 했었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하루 만에 유튜브 구독자 2,000명이 됐었어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살짝 글을 썼는데 2,0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되나 보다. 물론 우리는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터키에서 유명해져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겠다 싶어가지고 했죠. 이상한 거 했어요. 막 안녕하세요 말해주기 안녕하세요 씨부를 개창피한데 여러분 이런 걸 했습니다. 저희도 찍고 나서 경식이가 아 이거 형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아 그래 나도 이거 현타가 조금 빡시게 오네 이런 대화도 많이 하고 막 한국에서 만드는 케밥은 어떤 맛일까? 이게 어떻게 보면 터키 사람들의 터키뽕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뽕이 아닌 텃뽕을 맞춰야 되니까 한국 케밥집 가가지고 그 케밥 막 먹고 리뷰하고 이런 것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교환학생으로 온 터키 사람도 알게 되고 친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를 갔는데 터키에 가서도 패키지지만 자유시간을 주잖아요. 그럴 때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놀고 걔네가 관광시켜주고 했어요. 아직도 가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하고 해요. 너무 좋은 인연이 됐죠. 이렇게 해서 저희 극장 생활은 끝이 났어요. 근데 극장 생활을 할 때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일 가난한 시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극장이고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일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는 생활을 보내가지고 돈 없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변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알잖아요. 뭐 극장도 다녔다가 어디 갔다가 양양 와서 유튜브 했는데 잘 됐다 이런 돈이 없었던 이런 시절의 스토리를 아니까 제 친구들은 잘 된 거를 보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를 보상을 받는 거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늘 행복했거든요. 내가 꿈을 가지고 개그맨을 하겠다라는 생각부터 그냥 극장에 있을 때도 계속 늘 행복하고 늘 웃고 있었어요. 지금도 늘 행복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튜브가 잘 됐잖아요. 사실 유튜브가 자신감은 있었지만 100% 잘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가 잘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너 개그맨 안 되길 정말 잘했다. 이게 인생에 타이밍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개그맨이 안 되고 이렇게 유튜브로 잘 된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지금 유튜브를 해서 날라다니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생각도 종종 하거든요. 내가 개그맨이 됐으면 어땠을까? 극장이 아니라 개그맨 공채가 되면은 그 안에서 규율이 더 심하거든요. 뭐 얘기만 들었지만 제한되어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뭐 여의도 근처에서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내가 개그맨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행복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리고 개그맨 시험에 대해서 잠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개그맨 시험은 모두가 말한 게 뭐냐면은 1%의 노력과 99%의 운이다 라고 해요. 개그맨 시험장을 딱 들어가면은 이제 심사위원들 6명 7명 있고 이제 카메라 하나 있고 앞에 메인 PD분들 앉아있고 들어가면은 115번 지방생이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코너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웃기는 타이밍을 치기 전에 빌드업을 막 하고 나서 웃긴 타이밍을 쳐버리잖아요. 근데 공채 시험은 이게 정말 짧아야 돼요. 왜냐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코너를 이 심사위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30초 안에 나와야 돼요. 무조건 웃긴 포인트가. 그러다 보니까 한 줄 빌드업, 한 줄 웃긴 포인트 이런 식으로 코너를 짜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어떻게 웃길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예를 들어 1분 30초짜리 코너를 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초도 안 보고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난 1년 동안 이 1분 30초를 연습했는데 그냥 딱 보다가 라온이가 비명을 지르네요. 아빠의 엄청난 개그맨 시험 때 느꼈던 압박과 고통을 라온이가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되거든요. 딱 끊어버리면 정말 허무한데 그러고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안 될 사람 잘라. 될 사람 잘라. 될 사람도 그냥 중간에 커트해버리고 근데 좀 길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애매한 사람 붙일까 말까 하는 사람. 아니, 저는 좀 길게 봤었어요. 2차 때도 길게 보고 3차 때도 길게 봤어요. 근데 결국에 뭐 3차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저 이제 99%의 운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찌라시예요. 찌라시인데 아마 거의 확실한 찌라시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딱 한 번을 뽑는 거거든요. 그 해에 뽑을 애들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번에 잘생긴 사람 한 2명 뽑고 뚱뚱한 사람 2명 뽑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 2명 뽑고 못생긴 사람 1명 뽑고 이런 식으로 PD분들이 미리 정해놓는다는 찌라시가 돌아섰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이번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뽑는다 라는 소문이 돌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 해에 진짜 잘생기고 예쁜 애들만 거의 뽑혔어요. 그런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그래도 아 이게 완전 틀리진 않구나,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1%의 노력 있잖아요, 얘가 개그를 했나 안 했나는 코너를 보면 알아요. 가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명신처럼 웃기잖아요. 이런 거는 웃어도 떨어뜨려요. 왜냐면 개그 공식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거 개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공채도 안 된 놈이 개그 강의를 한 게 좀 그렇지만, 메타 코미디 여러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메타 코미디에서 가끔 이제 미주 깔지마, 시바이 치지마, 미주 시바이 오도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미주는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 빌드업을 말하는 거고, 오도시라는 말은 웃긴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주 깔고 오도시 쳐야 된다, 이게 아까 말한 한 줄 빌드업 한 줄 웃긴 포인트,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미주 오도시 만들었네 라는 게 보여야 아 제가 개그를 했구나, 이게 바로 1%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연기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연기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개그맨 분들이 다 보면은 되게 엔터테이너 하잖아요. 재능 엄청 많고, 노래도 잘 부르시는 사람 많고, 춤도 잘 추시는 사람 많고, 요새는 개그맨 분들 잘생긴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개그맨 시험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개그맨 공채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개그맨이란 직업이 정말 아예 거의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되셨던 분들 빼고는 거의 없어졌으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또 다른 크리에이터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웃음을 주는 저 같은 직업도 많아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개멋있다. 아 이거 한마디만 더 하면 좀 재수 없어질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끝낼게요.